이번 한 주 우리는 또 어떤 이슈에 새롭게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가장 먼저 주말 보내고 왔으니까요. 이 주말 이전에 있었던 5월달 일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이 5월 들어서 굉장한 강세장이 시연이 되고 있죠.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견조했던 매크로 지표들이 하방을 잘 받쳐주고 있었던 것도 한 몫을 톡톡히 했었습니다. 자, 특히나 첫째 주에 나왔었던 이 4월 CPI 그리고 PPI 이 하드 데이터가 상당히 둔화됐었다는 점 기억하실 텐데요. 자, 이래서 절대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자, 미국의 5월 소비 심리가 역대 두 번째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폭등했는데요. 이 5월 미시간대에 관련해서 나온 지수들이 이 정확히는 잠정치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이 소비 심리 지수의 경우에는 50.8 이것보다 더 낮았던 게요. 바로 22년 6월 팬데믹 당시 50이었는데 또 굉장히 근소한 차이죠. 낙관론은 어디까지나 월가의 이야기지 이 소비자들은 특히나 가계는 여전히 비관론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7.3%, 이게 지난 81년 이후로 무려 44년 만의 최고치인데요. 불과 4달 전만 하더라도 이 소비자들은 3.3%가량을 전망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는지 체감이 가시나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수치가 미중 협상이 나오기 이전에 조사가 된 점이라는 건데 30일에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확정치에서는 이 점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위축했던 소비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지수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던 거는요. 이 지난주 시장 내내 돌았었던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온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순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관한 이슈도 굉장히 좀 물음표가 띄워집니다. 자, 이 S&P 500이 6,000선에 접근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무역 협상이 좀 틀어지고 있어서일 걸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와 협상은 불가하다. 2, 3주 내에 이 각국의 관세율을 통보하겠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협상 태도를 잠시 보였다면 이번에는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굉장히 표면적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모든 국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협상 수순을 밟은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영국에 이어서 중국, 다행히 우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는 곧 합의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관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겠죠. 2, 3주 내에 빠르면 5월부터 각국의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아마존에 이어서 월마트까지 벌써 이런 움직임이 보였었죠. 불과 2주 전 아마존이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 금액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빠르게 백지화했던 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번 월마트의 제품 가격 인상 역시나 백악관이 아주 거세게 항의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치 구조상 중국과 대립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버티기 힘든 건 아무래도 미국입니다. 이렇게 최대적이었던 중국과의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자마자 모든 나라와 협상은 불가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시겠고요. 자,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핵심 산업망 내 공급망은 조용조용히 남몰래 복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난 금요일 중국 일부 업체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죠. 히토류 자석을 다시 한번 좀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와 줬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였는데요. 지난 4월 4일이 이 히토류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온 날이었고요. 이로부터 약 거의 한 달하고 보름 만에 현재 약간씩 제한이 풀리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네요. 당연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죠. 아무래도 머스크 CEO가 좀 제일 활짝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옵티머스 제작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자석 사용을 허가받길 바란다. 이렇게 좀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하지만 아직은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수출 허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건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수출기를 막을 수가 있다. 확실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대변을 해주는 거겠죠. 자, 한마디로 중국이 미중 간의 긴장 완화를 약간 명분으로 삼아서 또 하나의 협상 카드를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자면 지난주에 뉴욕 증시를 들어올린 게 불과 이 비단 협상 이슈뿐만이 아니었죠. 미증시의 또 다른 이 상승 동력 바로 맞습니다. 이 감세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가장 메인 정면에 내세웠던 그런 공약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참 이것도요 상황이 쉽지가 않게 됐습니다. 문제는요, 이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데 이게 또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국채 금리를 자꾸만 자극합니다. 당연히 경고 사이렌이 울렸고요. 심지어 공화당 바치인 이 하원에서조차 이날 17일이죠. 반대에 결국 부딪혀서 좌초가 됐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이렇게 정면에 내세운 핵심 과제가 야당도 아닌 여당의 역풍을 맞은 건 미국에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감세 드라이브 생각만큼 속도 내기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그림도 자주 등장하죠. Mr. Too Late. 원래부터도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 자꾸자꾸 이 파월 의장이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이유 역시 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감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같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정말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무디스 역시 이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이 부자 감세안을 꼬집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무디스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우선 미국 국채가요. 1910년대 이후로 약 100년이 넘는 기간 만에 또 처음으로 이 글로벌 3대 신평사에서 최고 등급의 메달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된 수순이었죠. 앞서서 S&P의 경우에는 2011년에 또 피치는 2023년에 이미 강등을 단행을 한 데다가 장이 마감된 후에 발표가 났으니까 사안의 규모에 비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중론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 미증시가 워낙 급속도로 빠르게 상승한 만큼 이번 사건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모멘텀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강하고요. 또 실제로 발표 직후에 S&P 500 ETF와 같은 주요 지수가 시간외에서 1% 내외 하락 마감했죠. 자, 이 부분 철저하게 단기적인 조정에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디스가요,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이 아닌 안정적으로 좀 조정을 했는데요. 컨센서스의 상향 조정이라니, 이거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좀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등급 전망이요. 3단계, 긍정적, 안정적, 그리고 부정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긍정적 전망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안정적은 현재 등급 그대로 가겠다. 그리고 부정적은 말 그대로 한 단계 내리겠다라는 성격이 강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등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지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무디스가 난데없이 회방을 놨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오간 가운데 또 가장 다음 코너에서도 이런 이슈가 좀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자,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이 변동성 가득한 구간에 머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What's New 5였습니다.